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 258일차입니다. 오늘 아침에 팀미팅 하고 병원 한의원 다녀왔고 베이글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에 순댓국 혼자 먹었고 인스타그램으로 포스팅도 하고 방문 예약도 하나 잡고 7시 좀 넘어서 퇴근해서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 이제 조만간 교회 팀들 대다수가 숫자 많지 않지만 미국 비전 트립 가서 저 포함 이제 한 3명 정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 후에 불 끄고 뭐 커피 내리는 거며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좀 설명을 들어야 해서 목사님께 얘기 들었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그 비즈니스 이제 드럼 공간 쉐어 하거나 교습소 할 자리를 목사님 좀 찾고 계시는데 의정부에 한 곳 보시고 이제 합정 쪽에도 한 곳 교회 가까운 위치에 거기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거기 보고 왔고, 네, 조금 전에 들어와서 이제 씻고 인증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네, 헤리티지 손정도님,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가 누구 때인가? 우리의 때라. 우리가 만일 문명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같은 핍박과 고생을 한 번도 당하여 보지 못할 터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일세.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손정도님은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 지금으로 국회의장이셨고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시면서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목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셨고 정동교회 목사셨고 중국 선교사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은 1882년에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셨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교적인 가문에서 자라서 한학을 공부하셨고 20대 20살 나이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던 중에 조목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관직에 오르는 걸 그만두고 상투를 자른 뒤 집으로 돌아와서 몽둥이를 들고 집에 있던 사당을 때려 부셨대요. 이로 인해 어른들이 이제 이분을 죽이려고 들어서 야간에 도망치셨습니다. 이분은 무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숭실중학교에 입학했고 구한 말 일제 침략으로 조선의 국권이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1907년 평양 숭실중학교 4학년 재학 중이었던 때에 조선의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22살의 나이로 중학생이 된 손정도는 조만식, 선우혁 등과 어울려서 학업에 매진을 했는데 졸업반이던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한 후로 인생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목회자와 독립운동가의 소명을 동시에 받은 이분은 평생 두 가지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 걸레 정신으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협성 성경학원을 수학하게 됐고
상동교회를 출석하는 중에 전덕기 목사와 도산 안창호 등을 만나서 신민회에 가입했고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1910년에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하얼빈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하셨어요. 그러던 중 가치라 일본 총리의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하얼빈에서 체포되고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총독부 경무부 유치장이 수감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거꾸로 매달린 채로 코에 고춧가루 푼 물을 들이붓거나 뜨겁게 달군 인도로 생사를 지지고 물을 잔뜩 먹이고 배 위에 널판지를 올리고 여러 사람이 구둣발로 올라가 그 배를 밟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몸 여기저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장기가 압력으로 인해서 속에서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서 결국 아무런 혐의도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1년 동안 전라남도 진도로 유배가 보내졌다고 해요. 유배를 겪으셨고 경무부의 고문과 진도 유배를 마치고 1913년 11월에 서울로 돌아와서 협성 신학교 학생들의 위로회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손정도는 학생들 앞에서 로마서 8장 18절 성경 구절을 읽고 간증했다고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당시 그 위로회에는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학생들 다수가 예배에 참석했고 그들은 손정동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독립에 대한 꿈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3.1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동대문교회와 정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청년과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던 손정도 목사님은 1918년 7월 정동교회에 사임한 후에 평양으로 이주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하셨는데 상해로 내려가서 임시정부 결성에 참여하셨고요. 4월 11일에 출범한 임시의정원 부의장에 취임했는데 초대의장 이동영이 이틀 만에 사퇴하자 제2대 임시의정원 의장, 이제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분으로 선출되었고 1921년 5월까지 2년간 재임하면서 임시정부 발전에 기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담당하는 국무원 교통총장을 역임했고요. 대한적십자회 창설에 참여했고 1922년 제2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의용단, 흥사당, 원동임시위원회 그리고 한국노병회 등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이제 길림으로 이주를 모색하셨는데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이제 안창호와 함께 꿈꾸던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이분은 징후의 정치, 죽음의 문화를 지배하던 상해를 떠나서 길림으로 향하면서 살림의 문화, 서로 돕는 운동을 꿈꾸셨어요.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분이 임시의정원이라든가 국무원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게 그 이분의 걸레정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비단 옷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냥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어지러움으로 자신은 스스로 이 걸레의 삶을 선택하여 불쌍한 우리 동포를 도우며 살겠다. 이렇게 손정도님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영광받기를 바라지 않았고 성실하게 조선의 어두움을 닦았습니다.
손정도는 1931년 중국 길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위궤양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체포 1순위였던 이분을 병원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장례비가 없다는 이유로 10개월간 임시 장제 방치되었고 안치된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대요. 그리고 1996년이 되어서야 이분의 유해가 조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걸레 철학, 이념, 지역, 세대, 성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난무하는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산교훈, 걸레 철학, 걸레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사실 다들 존귀해지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고 화려한 삶 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한데 스스로 걸레를 자처하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셨던 멋진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더 많이 가까워져야겠다. 더 많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루를 잘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사히로한테 메일 받았고 일본은 지진이 있었대요. 지난번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사히로를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히로 잘 자. 안녕.